자, 이번에는 이제 유형 세 번째인데요. 자, 그래프의 이제 연속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합성함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연속과 연속에 대해서는 연속과 연속에 대해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합성함수 잘 안 해요. 왜? 다 연속하니까. 그래서 불연속하는 거하고 연속하는 거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합성함수를 걸어가지고 이 결과물을 연속이 되게끔 시험 문제를 꼭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물론 또 불연속, 연속만 있는 건 아니고요. 불연속, 연속만 있는 게 아니라 불연속도 존재합니다. 그건 다 가능해요. 자, 어찌되었든 이제 맨 처음에 기억번부터 한번 보십시다. 기억번. 자, 지금 fx에 대한 극한값이 2를 향해서 갔었을 때 그때 너 극한값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간단한데 이거 지금 2를 기점으로 여기 2를 기점으로요. 좌측에서 오는 극한값과 우측에서 오는 극한값 이게 되셨습니까? 자, 좌측에서 올 때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고요. 우측은 플러스 1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좌극한 마이너스 1, 우극한 플러스 1이라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니은번 한번 가봅시다.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니은번은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합성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식으로 푸셔야 될 것 같아요. 니은번. 자, 좌극한과 우극한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쪽에서 오는 거하고 플러스 쪽에서 오는 거하고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저번 시간에도 합성함수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마이너스 1은 지금 현재 여기 있죠. 자, 이거를 기점으로 삼아서요. 자, 좌측에서 온다고 칩시다. 좌측에서 이렇게 오면 그때 너의 y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y의 방향성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죠. 그러니까 너의 방향성이 y의 방향성이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 근데 마이너스 1은 1인데 지금 어디 쪽에서 오고 있어요? 위에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 쪽에서 오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왕하는 김에 요 밑에 것까지 같이 해버릴게요. 요거 밑에 것도. 자,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 향해서 오고 있는데 우측에서 오고 있어요. 그럼 얘도 지금 상황은 둘 다 똑같습니다. y의 방향성은 마이너스 1에서 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오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잠시만요. 이거 지금 화살표 표시 잘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1에서 오고 있는데 위쪽에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똑같이 위쪽에서 오고 있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x의 범위가 결국에 나중에 y의 범위가 y의 방향성이 제가 지금 이제 말을 혼선을 빚어서 죄송한데 x가 들어가서요. 이렇게 x가 마이너스 1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들어와서 누가 나온다? 이 y가 만들어져요. 여기 y 또 y가 만들어져서 이 y가 다시 뭐로 쓰인다? x의 방향성으로 이렇게 쓰인다고 했던 거 그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극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신 다음에 fx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을 수밖에 없죠. 굳이 값을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게 방향성 물어보는 방향성 자체가 똑같아 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는 우극한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극한 방향성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을 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니은번 당연히 맞습니다. 기억번도 지금 맞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있기 때문에. 디귿번 한번 가봅시다.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불연속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니은번에는 뭐였었냐면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냐고 물어봤어요. 예, 있어요. 존재하고요. 여기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하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니은번에서 이미 극한값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디귿번에서 이제 언급해야 될 내용은 함수값이 없다든지 혹은 함수값은 있지만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다든지 그러면 이제 불연속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함수값부터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맨 처음에 마이너스 1이면 그때 지금 누가 돼버리는 거냐면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y값은 누가 돼버린다? 0이 돼버려요. 네. 자, 0이 돼버리고요. f0 값은 1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니은번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는 저 fx가 합성이 걸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까 니은번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같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합니다. 네,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그 합성함수가 fx하고 gx가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 fx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연속과 연속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연속과 불연속 혹은 불연속과 불연속을 합성시켜가지고 연속이 되게 하는 시험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 꼭 많이 연습해 두셔야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166번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fx는 0에서요 연속하지 않아요. gx는 연속하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0에서 연속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번 같은 경우에 기억은 두 개의 식에 대해서 곱하기를 했고요. 니은, 디귿은 그 합성함수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연속과 연속을 시험에서 섞을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합성함수를 섞어가지고 이 문제를 연속이 되게 혹은 불연속이 되게 시험 문제에서 꼭 만들어서 낼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판단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니까 많이들 봐두세요. 자, 일단 기억번부터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번과 니은, 디귿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 기억번은 곱하기 형태, 니은, 디귿은 합성함수 형태예요. 자, 그래서 기억번부터 먼저 한번 보십시다. 지금 0에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속이란 단어가 나오려면 첫 번째 함수값이 있을 것,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할 것, 세 번째 같을 것. 근데 저는 이거 앞에서 어떻게 설명한다고? 함수값이 있을 것,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이게 다 같을 것. 저는 이렇게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일단 먼저 맨 처음에 함수값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fx하고 gx에 대한 x가 0에서의 형태를 이제 찾아보게 된다면 f0과 g0을 곱해보시면 돼요. 그럼 f0은 0이죠. g0이 0이죠. 곱하면 그냥 0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뭐를 보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볼 거예요. 0에서 좌측, 그 다음에 0에서 우측을 보게 될 거고 fx, gx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하냐면요. fx, fx 먼저 하고요. gx, gx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동시에 할게요. 예, 아시겠죠? 예. 일단 맨 처음에 fx부터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자면 fx가 0을 기점으로 음수 쪽에서 오는 이거 좌극한 먼저 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가면은요. 그때는 마이너스 1을 향해서 와요. 그죠? 너는 y의 방향성이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고 우측 0을 기점으로 해서 우측에서 오는 이런 형태의 경우에는 누굴 향해서 간다? 2를 향해서 갑니다. 여기는 2를 향해서 가요. 이런 식으로. 자, fx는 이렇게 되겠고요. gx 같은 경우에 이제 위아래를 동시에 확인해 볼 건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 0에서 좌측에서 오든 우측에서 오든 다 뭐가 됩니까? 0,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뭐가 돼버리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0, 1 곱하기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얘네들 다 0이 돼버리고 결론적으로 너 전부 다 0이 되기 때문에 연속하는 거 맞습니다. 다른 데선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저 끊겨져 있는 형태 x가 0에서는 연속하게 돼 있습니다. 자, 니은번, 디귿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니은번으로 갈 건데요. 니은번의 경우는 이제 합성함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함수값 0에서의 함수값을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좌극한, 세 번째 우극한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거 10부터 좀 써놓을게요. 이렇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요 맨 처음에 gx 좌우 우극한을 동시에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잘 봐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돼 버리냐면 잘 봐요. 지금 gx를 보시면 잠깐만. 이 식을 내가 여기 잘 봐요. 여기 두 번째 거 요거 왜 자극한을 써야 되는데 우극한을 써놔버렸대. 예, 여기 마이너스를 써야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갈게요. gx가 x가 0에서의 좌측에서 오는 극한값, 우측에서 오는 극한값 둘 다 봐보세요. 그러면 이게 y의 방향성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y가 다시 한번 x가 0을 향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0을 향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y 값이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게 0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0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극한이 풀려요. 극한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요 극한에 대한 형태가 틀리고요. y는 0이 돼버린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예. 이게 방향성이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y가 누가 되려고 하진 않아요. 잠시만요. y가 누가 되려고 하는 현상이 아니라 이미 y가 0이 된 상황이라고요. 달라요. 되려고 하는 거하고 된 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극한이 풀려버립니다. 극한이 풀려버리고 결국에는 무슨 f0 값만 찾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앞에서 저한테 배우셔서 알겠지만 특히 오프라인 시간 때 이 영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언급해 드렸을 거예요. 되려고 하는 것과 된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미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극한이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F0, 그러니까 요 값이 0이 돼버리면서 극한이 자동으로 풀려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F0 값만 그냥 찾으시면 돼요. 얼마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까? 여기 표시돼 있죠? 0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제가 첫 번째는 안 했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G0 값이 지금 0이니까 F0도 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속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가봅시다. 세 번째. 자, 이번에 세 번째로 넘어갈 건데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 조금만 지울게요. 여기도.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디귿번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함수값부터 먼저 찾아 놓으셔야 되고, 두 번째 좌우 극한을 찾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좌극한 먼저, 그 다음에 우극한, 이렇게 식을 써 놓으시고요. 이제 y fx 이렇게 우리가 x가 0을 향해서 했을 때의 좌측과 우측을 동시에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fx예요. fx 잘 봐요. fx야. fx를 보면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요? 좌측에서 올 때는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고 우측에서 올 때는 플러스 1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잘 봐요. 지금 좌측에서 올 때 y 너의 방향성이 어디다?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어디서 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어디에서? 위에서 와요.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꽂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예요. 쟤는. 그 다음에 너 y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냐면 1을 향해서 가죠. 이렇게 1을 향해서 가는데 어디서 오고 있어요? 밑에서 오고 있어요. 음수예요. 자, 아까 니은번 잘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영상 플레이 해보세요. 니은번은 아까 이 디귿번하고 다릅니다. 여기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어떻게 되고 있는 중이에요? 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가 0을 향해서 갔었을 때의 좌측은 이거고요. 우측은 이거예요. 그래서 좌측에서 오는 형태는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려고 하는 거고 우측에서 오려고 할 때는 1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니은번에서는 뭐였다? 좌측에서 올 때하고 우측에서 올 때하고 이건 이미 0이 된 상태고, 이게 아까 니은번 상황이었다면 디귿번 상황은 뭐였다? 되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얘는 극한이 여전히 살아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극한이 풀리지가 않아요. 이 y가 다시 뭐로 바뀌어서 x로 바뀌어서 다시 들어갑니다. 영상 기억 안 나시면 오늘 영상이 아니라 그 전의 영상입니다. 그 전의 영상이 분명히 합성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이 형태로 바뀌어서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전히 극한이 살아있는 형태고요. gx에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gx식, 오른쪽식 그 그래프였죠. 마이너스 1의 좌측과 우측은 다 누굴 향해서? 0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함수값을 제가 안 했는데 f0은 0이니까요. 네, g0도 0이겠네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부 다 같기 때문에 얘도 이제 그 연속하고요. 아까 니은번도 다 연속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다시 리플레이 보셔서 특히 니은번과 디귿번에 대해서 되려고 한 것과 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 안 해놓으시면 여기 많이 혼동스러울 겁니다. 자, 이 67번 문제는요, 앞에서 방금 설명해 드렸던 66번과 거의 흡사한 문제 같고요.
이제 난이도가 상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거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림을 그려야 될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는 되게 쉬워요. 잘 보세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자, fx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자, 잠시만요. 왜 이러지? 자, fx의 그림을 이제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저게 마이너스 1에서 끊긴단 말이에요.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돼서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해서요. 자, fx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았었을 때 이거부터 먼저 표시할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0이에요. 계속 0에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만요. 0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고 있다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딱 1이 돼요. 여기 값이 1이라고.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녀석에 대한 그 그래프 형태가 fx 그래프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gx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것도 똑같이요.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자, 마이너스 1에 대한 이제 정보에서 이 그래프도 끊겨져 있는데 자, 보시면 자, gx 그래프 같은 경우에 지금 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그냥 양수로 뽑아져 나오면 그냥 바로 1될 상황인데 만약에 혹시나 저희 절대값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면 마이너스 1될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음수 쪽에서는 마이너스 1이겠죠. 예, 그래서 음수 쪽,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0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작았었을 때 잠시만요. 이거 조금만 옮길게요. 이 부분.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것 같고요. 마이너스 1보다 컸었을 때는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시할 것 같아요. 이해 되셨습니까?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 지금 gx 녹색 그래프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황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이제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기억부는 fx만 두 번에서 합성을 걸어져 있는데 실수 전 구간에서 지금 연속이라는 멘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원래 연속과 연속에 대해서는 항상 연속이니까 실수 전체를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fx가 끊기는 데는 어디서만 끊기는 거냐면 요 마이너스 1에서만 끊기기 때문에 기억번 어디서만 확인하면 돼요? 마이너스 1에서만 연속하면은 실수 전 구간 내에서 그 연속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거 실수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그러니까 끊기는 부분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마이너스 1에 대해서 함수값 있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 좌극한 그 다음에 우극한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잠시만요. 근데 이거 왜 이거 좌극한은 계속 있어요? 이렇게 쓰죠? 네. 아까도 그랬는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일을 동시에 하는 걸 좋아해요. 이게 더 빨라요. 자,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에서 오는 걸 확인해 봐요. 자,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좌측에서 올 때, 좌측에서 올 때, 우측에서 올 때. 다시 한번 좌측에서 올 때는 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1이 됐고요. 여기도 우측에서 올 때 이미 잠깐만 내가 아까 뭐라 그랬니? 잘못 말한 것 같아. 다시 한 번만요. 이거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좌측에서 올 때 너의 함수값 y값 얼마가 됐습니까? 0 됐죠. 0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0이 된 상황이에요. 제가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한 것 같은데 0입니다. 다시 한 번만 수정해 드릴게요. 예. 다시 한번. 자,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는데 좌측에서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는데 좌측에서 오는 것과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향해서 오는데 플러스 쪽에서 오는 거 이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됐어요. 왜? 이미 얘네들은 2고 이미 얘네들은 0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됐어요? 되려고 하는 것과 된 건 이미 상황이 다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우면서 다시 봅시다. 여기 이 부분 x가 마이너스 1이 되려고 하는데 좌측에서 올 때는 아까 뭐였다고? 0이고 0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0입니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에서 오는데 플러스 쪽에서 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2가 된 상황이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니에요. 얘도 아니에요. 왜?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된 상황이라고. y가 이미 뭐가 0이 됐고 여기는 y가 이미 2라고. 그래서 극한이 풀린다고요.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F0만 확인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F2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내용부터 다시 보자면 마이너스 1이었을 때 1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예. 여기 결과물 값이 1이 되는 거니까 F1. 그러면 F1이면 2가 되겠죠. F0이면요 또 2고요. F2도 2입니다. 오케이. 연속 맞아요. 되셨죠? 다시 한번 되려고 하는 것과 된 건 엄연히 다르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연속하는 거 맞습니다. 기억번 맞고요. 이제 니은번 갑시다. 지워보고요. 이번에 이제 니은번으로 갈 건데 자, 니은번 저거의 값이 존재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저 합성함수가 자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갔었을 때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확인해 보시고요. 합성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그럼 잘 봐요. 이번엔 gx가 먼저예요. gx가 먼저인데 얘네가 먼저인데 자 동시에 할 겁니다.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좌측과 우측에서 오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가 마이너스 1인데 음수 쪽에서 올 때는 이거 이미 지금 뭐가 돼버렸다? 마이너스 1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됐다고. 뭐로? 마이너스 1로 돼버렸다고. 됐어요? 다시 여기 윗라인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1로 가려고 했었을 때 플러스 방향 쪽에서 그때 y 너의 방향성이 아까 뭐라고? 없다고요. y의 방향성이 아니라 이미 y가 1로 된 상황이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된 것과 되려고 하는 건 엄연히 다르다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다시 표현해 보자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되려고 하는 게 둘 다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 y가 마이너스 1이 됐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된 상황이라서 극한은 풀리고요.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대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f-1 값은 얼마라고 돼 있니? 1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은 얼마? 2라고 돼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따라서 니은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지울게요. 예, 제가 난잡하게 이거 해놔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또 볼 때 힘들 거예요. 잠깐만요. 이 그림을 써먹어야 되니까 또 그리긴 좀 힘들잖아요. 잠깐만요. 자, 이번에 이제 디귿번으로 이제 가봅시다.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거 연속이 되는지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디귿번. 자, 첫 번째. 일단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요. 요렇게. 두 번째, 좌우극한값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좌극한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극한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보시면 f-1 값은 1이라고 돼 있어요. g1 값만 확인하면 되겠고요. g1 값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1이 되겠죠. 뭐 이거는 굳이 뭐. 자, 두 번째 이제 보시면 여기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갔을 때의 좌측과 우측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 봐봐요.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갔었을 때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갔었을 때 좌측에서 올 때는 이때 너 y의 방향성이 아니라고. y가 이미 0이 된 상황이라고요. 다시 x가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쪽에서 왔었을 때 너 y의 방향성은 사라졌다고요. 이미 y는 뭐가 2가 된 상황이라고.
그래서 좌극하는 0이고요. 우극하는 2라는 방향성도 아니고 이미 값으로 존재해버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극한이 풀린다고. 여기가 y가 0이 되고 여기는 y가 2가 되기 때문에 극한이 풀려서 이런 식으로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되려고 하는 것과 된 것은 다르다고. 이제 지겹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머릿속에 제대로 안 박혀 있으면 계속 헤매고 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합성함수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0값과 지2값을 확인해야 되는데 녹색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0도 여기, 2도 여기 다 뭐예요? 1이네. 싹 다 이거는 연속하겠습니다. 값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에 해당되는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요거 지겹지만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되려고 하는 것과 된 것에 대해서 엄밀히 구분 못 해놓으시면 계속 헤매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한동안 좀 쉬울 겁니다. 자, 유형 4번이 함수가 연속일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지금 68번에 보시면 fx가 두 조건에 의해서 찢어져 버렸습니다. 첫 번째, x가 1이 아니었었을 때는 이렇게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1이었었을 때 여기 k라고 하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x값이 들어가도 항상 연속이 되라. 그러면 이미 연속인 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녹색 x가 1이 아니라면 이 식으로 계속해서 연속하니까 볼 거 없고, x가 1에서는 이미 k라고 나왔기 때문에 볼 거 없는데 얘네들이 연결이 돼야 빨간색에서 말하는 전 구간 내에서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당되는 우리가 연속이란 단어는 불연속이 될 후보를 찾으셔야 돼요. 불연속이 이 문제에서 될 후보는 F1. F가 1에서의 함수값과 두 번째 x가 1로 향해서 갔을 때의 너의 극한값이 같아야지만, 이래야지만 전 구간에서 연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상은 여기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미 F1은 K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얘기할 건덕지가 없고요. X가 1로 향해서 갔었을 때 그 fx에 대한 정보만 저기다 좀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극한의 계산을 해야 되는데 x에다가 0이 들어가게 되면, 아니 x에 1이죠. x에 1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가 지금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심지어 분자도 지금 들어가 보면 0이 됩니다. 뭐예요? 0분의 0꼴. 그래서 앞에서 이거 0분의 0꼴 이런 거 계산시키는 거예요.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분모의 계산을 방해하고 있는 게 어떻게든 깨지는데 대부분이 분자에서 인수분해로 깨진다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조립제법 쓰려고요. 선생님 조립제법 안 먹히면 어떻게 하는데요? 거의 먹힙니다. 안 먹힐 수가 없어요. 아니요, 거의가 아니라 100%예요. 안 그러면 문제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반드시 요 인수로 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x에 1이 들어가야 되니까 1 표시해 볼게요. 안 되면 이거 문제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해봅시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죠. 예, 그래서 저 위식을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보자면 k, 잠시만요. 글씨가 엉키네. 자, x가 1로 향해서 가려고 했었을 때 분자 보시면 x 빼기 1, 2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날라가요. 그래서 남는 건 여기 x에다가 우리가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는 1이 될 것이고, 따라서 k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너무 간단하죠.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자, 이번에는 이제 71번 문제인데 fx가 지금 그래프가 두 개가 쪼개져 있는 형태예요. 네, 그래서 좌측에서 오는 그
그림은 이거고요. 우측에서 오는 건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0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이 조건을 왜 줬는지 처음에는 잘 몰라요. 당연하죠. 왜요? 몰라요. 저도 보자마자는. 여기서 지금 좀 당황하는 게 이 gx 때문에 조금 당황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가 골치 아프냐면 fx가 지금 정보가 다 안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좌측에서 오는 이 함수하고 우측에서 오는 이 함수가 연속하는지 안 하는지도 아무 정보도 안 나왔습니다. 왜? A값 B값을 얼마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 연속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gx에 대한 정보만 줘버리고, 이 gx가 x 0에서 연속되게 하래.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fx 정보도 다 안 준 상태로 gx 정보를 줘놓고, 그 gx 정보가 당연히 완성이 안 됐겠죠. fx가 섞여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지어 그 fx가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있고요. 하나는 2배하고 k 더한 다음에 그 둘이를 또 곱하라고 했어요. 미쳐볼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을 못 그릴 상황이 생겨요. 분명히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림을 그려버리면 편하는데, 그림을 못 그릴 상황이면 못 그리는 대로 그냥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연속이란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함수값과 좌극한 그리고 우극한이 같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gx에 대한 정보를 물어봤기 때문에 g0 값에 대한 함수값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g0이면 여기 이제 각각이 들어가서 f0 그 다음에 2f0 플러스 k 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f0 좀 찾아봅시다. 지금 여기서 튀어나오게 생겼는데, 지금 0이 들어가면 00 돼서 a밖에 안 되겠네요. 식이 되게 간단하게 나오네. a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a 그 다음에 2a 플러스 k.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몰라요. 저도 처음에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좌극한과 우극한을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갔었을 때의 좌극한과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갔었을 때의 우극한을 표시를 한번 해보자면, 자, 여기 보시면 gx를 이제 갖다 집어넣을 건데, gx가 지금 기본적으로 식 자체가 fx를 지금 곱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상황인 거죠. 지금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울 건데, 지금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0을 향해서 오긴 오는데 어디 쪽에서 오고 있는 거? 좌측에서 오고 있는 fx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거냐면 이 그래프 표시해야 돼요. 0을 기점으로 좌측 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우측 거는 누구다? 얘 거예요. 이거를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서 집어넣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지울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식을 이제 계속해서 쓰자면 0을 기점으로 좌측에서 오는 것은 fx식이 요 식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2배 하라고 했으니까 시킨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 더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우극한의 경우에는 요 파란색 위에 있는 식을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2배 하라고 했으니까 2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k.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좌극한의 경우에는 이제 00 들어가니까 날라가고요. a만. 그 다음에 200 들어가니까 2a 플러스 k. 자, 그러면 잘 봐요. 현재 지금 여기 함수값하고요. 좌극한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제 우극한만 찾아놓으면 될 것 같은데, 자, x에 0 들어가니까 이건 날라갈 것이고 b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0 날라갈 거니까 2b 플러스 k. 자, 여기 지금 우극한은 어떻게 나왔냐면 요 모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함수값과 좌극한이 이미 같다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겠고요. 이 좌극한과 우극한 요 두 개의 종류만 같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 식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연속하니까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가로를 잠깐만요. 식을 일단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로는 조금 있다가 풀어봅시다. 자, 이제 가로 한번 풀어볼까요? 가로를 풀면 2a 제곱,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봐봐요. 좌우측이 i식이 거의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가로로 펼쳐보면 딱 이 종류가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이거는 알겠고 이상한 거 하나 있어야 돼요. 뭐가 이상이 되냐면 이때까지 이걸 풀면서 한 번도 안 쓴 식이 있습니다. 요거 위에 요 지금 녹색으로 칠해지는 이 마이너스 10, 이거 왜 나온 거야? 아까부터. 이해됐습니까? 이것이 이용해서 이 계산을 지금 해달라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요거 맨 밑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맨 위에 있는 저 마이너스 10,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0인 걸 이용해서 요 하단에 있는 요 식을 이쁘게 정리하라는 내용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요거 좀만 지울게요. 예,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만 지우고 하겠습니다. 삭제. 자, 그래서 요 식이 이제 나왔으니까 이걸 계속해서 계산을 하면요. 여기 지금 K예요. 지워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거 적당한 선에서 묶으면 될 것 같아요. A 플러스 B만 일단 빨리 찾아 놓으면 되니까. 일단 왼쪽으로 다 넘겨볼까요? 왼쪽으로 다 넘겨서 제곱은 제곱끼리 이렇게 뭉쳐놓고요. 그 다음에 K로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여기 딱 보니까 여기가 지금 이거하고 잠시만요. 잠깐만, 내가 모양 잘못 썼다. 잠깐만요. 아까 생각했던 게 이 모양이 아니었거든. 여기 B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합차가 걸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2로 딱 묶어 놓고요. A의 제곱 빼기 B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한번 쭉 쓰시고 여기 뒤에 K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 A 빼기 B로 묶어 가지고요. 2A, 2B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이제 종류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후보가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이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이 0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첫 번째 내용 A 빼기 B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문제 조건 끝까지 다 보시면 A, B가 같지 않대요. 다시 말해서 이게 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뒤에 있는 요 값이 0이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이제 왜 A 플러스 B가 나오는지 이해되셨죠? 예. 여기 2A 플러스 B, K는 0. 그래서 여기 값이 지금 현재 얼마? 마이너스 20이 돼 있는 상태예요. 예.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0이라고 돼 있으니까. 따라서 K 값은 지금 얼마다? 20이 되는 상황이겠네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식을 지금 잘 보시면 fx에 대한 정보도 다 안 나온 상태에 대해서 그 fx를 중간중간 섞어가지고 gx에 대한 새로운 식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gx에 대한 정보도 다 모르는 상태로 x가 0에서 연속은 되게끔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을 이용해서 저거의 세개값이 같으면 연속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2번을 풀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푸실 거예요. 어떤 책들은 이 식이 있잖아요. 요거 fx 플러스 1이라든지 fx 마이너스 1을 직접 구해서 문제 풀어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뭐도 가능하냐면요, 이걸 치환해서 풀어하는 풀이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 둘 다 틀렸다는 거 아닌데 답지를 보면 아마 둘 다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답지를 보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저는 식을 구할 수 있으면, 그림을 구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구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까 위에서 풀었던 이런 문제 71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기 너무 힘들어요. A값, B값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기 좀 힘들지만, 이 72번은 보시면 fx가 물론 k가 안 나왔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아까 71번은 아예 a값 b값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지만 fx가 k만 모를 뿐 나머지 y절 축방정식 같은 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림 그려서 풀려고 노력할 겁니다. 자, 그럼 봐봅시다. 이 fx 지금 식을 보시면 축방정식이 바로 나오는 게, 우리 이제 공식에 의하자면 축방정식, 물론 이제 암산 바로 하실 수도 있을 건데 보여만 드릴게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2a는 1이니까 그 다음에 b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바뀌고, 축방정식은 얼마다?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로 돼 있는 fx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이렇게. 그러면 축이 지금 대충 요거라고 이렇게 가정하고요. 이게 지금 x는 2분의 1 이 정도로만 표시해주고 이걸 fx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확하게 말해서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꼭지점 좌표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K값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 상태로도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이걸 어떻게 건드려 버릴 거냐면, 자,
문제에서 물어보기로 돼 있는 거는 요 gx 형태가 자 위 식이 보시면 알겠지만 gx가 구간별로 나누어졌어요. 자 이거는 우측에서 오는 거 x가 0을 기점으로 해서 우측에서 오는 것과 여기는 좌측에서 오는 형태예요. 0에 대해서 연속이 되는 건데 그냥 gx가 아니라 gx 제곱에 대해서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일단 연속이라는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다 같으면 돼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함수값부터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G0 전체의 제곱 이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G0은 자 여기에 이제 0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기에 갖다 표시 여기 들어있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F0 플러스 1 전체 제곱이 되겠고요. F1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F1의 제곱은 따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 빼기 1 K 전체 제곱 빠이빠이 하고요. 바로 K의 제곱 나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좌우극한 값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갔을 때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도 바로 써 놓을게요. 이렇게 좌우극한을 표시를 하자면 자 우리가 이제 gx 요거 전체 제곱이잖아요. 그럼 봐봐요. 이렇게 표시가 가능한데 이게 지금 x가 0을 향해서 가는데 마이너스 쪽에서 오잖아요. 이거부터 먼저 해결을 하자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에서 오는 형태를 지금 보자면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 좌측에서 오는 거. 자 그러면 식을 다시 한 번만 좀 써볼게요.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가는데 요식 f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써놓고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생긴다고요. 첫 번째가 진짜 fx가 아니라 fx-를 여기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틀렸다는 건 아닌데 아마 답안지도 이 풀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걸 찾는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x-1 전체 제곱 x-1 플러스 k 이래놓고 제곱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를 전체 제곱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풀진 않겠다고요.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풀지는 않고 그럼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풀 겁니까? 저는 이제 평행이동으로 풀 거예요. 평행이동으로 어떤 평행이동이냐면 잘 보세요. 이거 그래프를 보시면 x축 바인드를 얼마만큼 이동하라고 돼 있어요. 1만큼 이동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실 필요는 없고 상상해봐요. 이거 그림 요거 그림 얼마나 쉽겠어요.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요 센터가 얼마겠습니까? 여기 센터가 x축 바인드를 1만큼 이동한다니까 센터가 x는 2분의 3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 그래프에 이 그래프.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x가 0을 향해서 가래. 그럼 0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죠? x가 0인데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찾지 마시고요. 어디 찾으셔도 되냐면 이거 여기서 찾아도 돼요. 여기 어디쯤일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제 말? 다시 한 번만. 평행이동을 한다고는 했지만 결과적인 내용이 지금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자 저기가 지금 위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저 위치만 살짝 수정하고 우리가 요 간격을 봐봐요. 지금 표시되는 요 간격 여기 간격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약간 중구난방으로 설명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 조금만 다시 한번 이해를 돕고자 다시 한번 표시를 하자면 여기 녹색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이거 있잖아요.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요런 잠시만요. 색깔은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지금 뭐가 되냐면 여기가 x축 바인대로 우리가 1만큼 평행이동할 거니까 여기 지금 센터가 지금 뭐로 바뀌어버린다? 축방정식이 2분의 3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x가 0을 향해서 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어디쯤일 거예요? x가 0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좌측에서 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뭐랑도 똑같을 거냐면 여기 어디쯤하고도 똑같을 거예요. 됐어요? 근데 여기는 x가 뭐겠습니까?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봐봐. 우리가 이 간격 차이가 얼마예요? 2분의 3 차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그래프 여기서도 2분의 3 차이일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서 2분의 3이었으니까 원래 식도.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거를 푸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푸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걸 쓰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이걸 써버리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언제 가로 풀고 언제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fx를 가지고 이 식을 억지로 만드는 것 대신에 거꾸로 우리가 그래프를 추정해서 역으로 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달라는 소리는 제가 하지 않겠다니까요. 이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라 이걸 상상에 맡겨보라 이거예요. 옆으로 지금 한 칸 밀려보면 이 간격 차이가 2분의 3이 날 거니까 이거 원 그림에서도 2분의 3 차이인 만큼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x가 뭐였을 거라고 마이너스 1에 대해서 극한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걸 치환으로 푸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뭐 달라 치환으로 풉니까? 머릿속에 상상하면 금방 나올 것을. 이거 연습해 보세요. 아마 답안지에도 이거 치환으로 나왔을 거예요. 틀렸다는 건 아닌데 상상해봐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치환을.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안 되시면 영상 이거 앞에 보면 다시 리플레이해서 다시 계속 봐보세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 지금 원식으로 따져보자면 이걸 fx로 확 바꿔버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신에 x가 0이 아니죠. 어디? 마이너스 1인데 음수 쪽에서 오는 거. 이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1이 이제 fx식에다 그래야 fx를 손을 여기 이 식을 이제 손을 안 대고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fx식 자체가 연소함수기 때문에요. 어디서 끊기질 않아요. 이게 지금 그래프 모양이 정확하진 않지만 끊기진 않는단 말이에요. 구간이 따로 나눠져 있는 fx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해서 좌측에서 오는 거는 그냥 요거 사용하시면 돼요. 이 부분. 요거 사용하셔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f-1 해놓고 그냥 제곱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제곱하면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k 전체 제곱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도 1이니까 2가 되겠죠. 2 플러스 k 전체 제곱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함수값, 그 다음에 이건 좌극한이죠. 이제 우극한도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이건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이러면 여기서 k값 다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혹시나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요. 이렇게 0을 향해서 가는데 우극한이에요. 우극한인데 식이 달라져요. 우극한이니까 누구 거냐면 얘 거예요.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빨간색이요. 요게 됩니다. 우측에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형태가 좀 바뀌어요. 이 그래프였을 거예요. 이 그래프. 아이고, 잠깐만요. 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x축 방향대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라 했어요? 이거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그림 fx에 대해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이 센터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여기 봐봐요. 여기 x가 2분의 1에서 뭘로 바뀌겠습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x축 방향대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봐봐요. x가 0을 향해서 간다고 여기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0을 향해서 가는데 우측에서 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 0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0이면 대충 여기 어디쯤일 거예요. 우측에서 오니까 여기에요. 그러면 요 간격 차이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우측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fx 그림 여기서 봤었을 때 여기에서 2분의 1 벌려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쯤에 있겠어요? 이게 여기 어디쯤에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표시는 못 해드리겠지만 여기 어디쯤일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이번에는 우리 이제 fx식은 그냥 그대로 써먹을 거예요. 근데 여기 극한이 바뀌겠죠. 자, 2분의 1인데 2분의 1이 갔으니까 x가 어디? 1인데 우측에서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양수 쪽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좌극한, 아니 우극한. 이해되셨습니까? gx식을 이제 어떻게 이제 쓰시면 되겠냐면 이제 요 표시 그냥 그대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식 바꿔놨으니까 요거의 제곱으로만 그냥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이런 걸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해하기 조금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요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응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1 들어가게 되니까 1 플러스 k 전체 제곱.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설명하기 전부터 아까 그랬잖아요. 얘하고 이미 같다고 하면 끝날 거라고. 왜? 이것도 지금 봐봐요. 결국 얘랑 똑같잖아요. 세 개가 다 다른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있긴 있습니다. 못 본 적은 없고요. 있긴 있는데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일반적으로. 예, 어쨌든 여튼 이거하고 이거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털어서 가면 됩니다. 저 밑에다 쓸게요. k 제곱이 2 플러스 k 전체 제곱과 같다. 그래서 그냥 가로 푸시면 되겠네요. k의 제곱이 이제 깨질 예정인데 요렇게 그래가지고 빠이빠이 k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그 아마 답지에는 이거를 식으로 다 풀었을 거예요. 요거 fx-1이라든지 fx 플러스 1로 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건데 식으로 문제를 풀으셔도 되고요. 치환으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은 되게 장황하겠지만 이 내용을 제대로만 인식하신다면 그림으로 머릿속에 상상만 하시면 돼요.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이 그림만 그리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이 녹색 이 그림하고 요 그림은 머릿속에 생각만 하시면 돼요. 굳이 그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뭐만 찾고 있었어요? 이 간격만 찾고 있었어요. 이 간격만 제대로 찾으시면 이 문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으로도 해보시지만 그림으로 꼭 연습해 보세요. 이게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특히 수능 때 모의고사 문제에서 꼭 이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이번엔 이제 유형 5번에 함수가 연속일 조건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시험 문제는요, 정말 많이 봤어요. 모의고사에서는 거의 본 적 없고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특히 서술형으로. 물론 객관식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려워서 지금 제가 별표를 치는 게 아니라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제 미정기가 발동하는 게 이제 됐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전 구간 내에서 연속이 되라고 지금 돼 있는데 fx가 지금 끊기는 데가 유일하게 1에서만 끊겨요. 그러니까 1 아닌 데선 다 이거 쓰면 되니까 1이었었을 때 그게 연속해서 이어지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속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일단 함수값, 그 다음에 좌극한, 그 다음에 우극한, 요게 같으면 된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좌극한부터, 아니 함수값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f1은 이미 정해졌죠? b라고. 두 번째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갔었을 때 이건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똑같겠네요. 왜요? 같은 식을 쓰거든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x의 제곱 ax 빼기 2라고 돼 있고요. 분모 자는요. 그다음에 이제 분모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같아야,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야 우리가 연속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b라는 소리겠죠. 어디서 많이 본놈이어야 됩니다. 잘 봐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의 극한값이 누굴 향해서 가니까 0을 향해서 가니까 분자 너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가라. 근데 이거를 서술형 쓸 때 미정계수 결정에 따라 이렇게 단어 쓰시면 점수 안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이렇게 써드리진 않겠지만 이거 이제 서술형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쓰셔야 되냐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함수 이제 다 써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 너의 극한값이 0이므로 이렇게 쓰시면 이제 그 의미가 돼요. 그래서 분자 너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식 써버리시면 됩니다. 분자의 식을 그래놓고 0이다 이러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x에 1 들어가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따라서 a 값은 지금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이제 또 써먹어 봅시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제 b 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아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 위에 게 분명히 인수분해가 돼요. 네. x 빼기 1과요. x 플러스 2요.
인수분해 안 되면 시험 문제 잘못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x가 1인 걸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b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네. 그래 놓고 이거 뭐하라 그랬니? 제곱 더하기. 예. 그래서 1 플러스 9 정답 10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자, 이 문제도요.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x가 0이 아닌 실수 x에 대해서 그때 함수 fx에 대한 정보가 이런 식으로 분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자, 이 상태로 정의를 해놓고요. 함수 f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다시 말해서 전 구간 내에서 연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fx가 끊기는 데가 어디서만 끊기고 있냐면 x가 0이 아닐 때만 요 식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됐어요? 예. 그러니까 x가 0이었을 때 만족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 대신에 0이 들어갈 수 없어요. 왜? 분모가 0 될 거니까.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멘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 구간에서 연속이란 소리, 전 구간에서 연속이란 소리는 결국에는 x가 0에서 잠시만요. x가 0에서 연속만 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연속일 거니까 더 이상 볼 필요 없다. 뭐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x가 0에서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맨 처음에 함수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편의상 문제없는 문자 b라고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함수값은 b고요. 자, 이제 극한값 찾으러 갑시다.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갔었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루트의 경우에는 굳이 그런 표현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값은 똑같이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너의 극한값이 함수값 b가 되면 된다. 이런 멘트를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미정계수 결정이 발동을 하겠죠. 그래서 미정계수 결정이라는 단어를 서술형을 쓰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로 하겠지만 이제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말로만 할게요. 대신에 여러분들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니까 분자 너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가라. 예, 이 뜻이 이제 미정계수 결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자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0 들어가면 빠이빠이고요. 루트 9니까 3 되겠죠? 3 플러스 a는 0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제 b 값 찾으러 가보면 저기 위에 있는 식 있잖아요. 저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a 대신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러면 0분의 0꼴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분모의 계산을 방해하는 형태 요 식이 지금 현재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x 어떻게든 없애야 돼요. 부모가 계산을 방해하고 있는 거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루트가 나왔으면 합차 공식 쓰라고 그랬었죠. 합차 한번 써봅시다. 합차 써보면 잘 봐요. 자, x제곱 분모부터 먼저 쓸게요. 이 가운데 여기 플러스 3은 플러스는 계산될 게 없으니까 미리 먼저 표시한 거고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플러스를 쓰는 목적이 제곱 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3의 제곱이니까 9야. 그러면 이 9 깨지고 x제곱 혼자 남아서 또 깨지고 오케이? 분자는 지금 1밖에 안 남았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0 들어가면 되니까 루트 9 플러스 3분의 1 이게 정답 이렇게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정답 6분의 1이에요. 생각보다 안 어려울 겁니다. 자, 이제 77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혹시나 못 푸셨다면 뭐 때문에 못 푸셨을 확률이 좀 크냐면요. gx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다항함수 이런 단어만 나와 있는 형태에 대해서 두려운 건 fx에 대한 정보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a 값도 안 나왔고요. 요 형태 gx도 안 나왔는데 거기다 x 빼기 1까지 나누었으니 뭔 정보가 안 나왔죠. 그런데 내용은 뭐라고 나왔냐. fx가 전 구간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은 또 하겠대.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정보도 정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연속은 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다항함수 gx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가 1차 함수면 이거고요.
2차 함수면 이거고 3차 함수면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지만 3, 4차는 이거고 4차는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요. 대충. 물론 이제 3차 그림은 좀 많습니다. 뭐 요 형태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 뭐 4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미분계에서 0 되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2차처럼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는데 이것까지 모르셔도 되는데 내용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다항함수라고 나오면요 아무 말이 없는 이상에는 무조건 연속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정보상 주어진 거는 fx에 대한 정보가 지금 끊어지게 문제에서 주어지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일이 아닐 때하고 일일 때로 끊어지려고 했는데 이 fx마저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분명히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fx도 gs도 다 연속인 상태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 형태에서 기억번 봐봅시다. 자, 기억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면은 극한값을 말하죠. x가 1에서의 극한값. 네, 이건 뭐 굳이 볼 필요 없네. x가 1에서의 극한값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fx 중에서 이 위식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까 연속한다면서 그러니까 이거 함수값도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f1 다시 말해서 이게 a가 돼야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억번 맞아요. 이 지문은 맞아요. 자, 니은번 한번 가봅시다. 니은번 같은 경우 가서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그 또 gx에 대해서 gx가 1을 향해서 갔었을 때 0이라고 돼 있는데 요 기억번식 잘 봐봐요. 요거 또 나왔어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분모의 극한값이 뭐를 향해서 가니까 0을 향해서 가니까 분자 너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가라. 우리 이제 미정이 발동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물론 이제 미정계수 결정이라고 쓰시면 안 되는데 이제 어쨌든 그거에 의해서 지금 니은번도 맞다라고 표시가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니은번도 맞아요. 자, 이제 디귿번 한번 가볼까요? 디귿번 같은 식 보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좀 쪼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모를 잘 봐보세요. 이걸 확 쪼개보면 분자는 뭐가 없을 것 같고 분모가 x 우리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로 딱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게 지금 누구랑 똑같아요? 내용이 얘랑 똑같아요. 바로 위에 있는 요 기억이랑 내용 똑같아요. 그것도 심지어 x가 2를 향해서 가죠. x가 2를 향해서 가는 내용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빨간색 요게 지금 뭐가 된다? a가 된다. 그 내용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번에는 얘를 이제 처리해 놓으면 되겠어요. 얘는 뭐 이제 계산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x에 이제 1이 진짜 집어 들어가서 보면은 f1인 것 같고요. 여기는 분모에 2라고 쓰면 되겠고 곱하기 a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1만 확인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f1이 얘잖아요. 함수값이잖아요. 예. 그러면 f1은 얼마니? a라고 표시가 된 거니까 결국에 얘 a란 소리구만. 2분의 a 제곱. 엄마? 이게 또 맞네? 오케이. 셋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쪼실 필요 없어요. 오케이? 쫄지 마시고요. 다항함수라는 멘트가 나왔으면 아무 조건이 없는 이상에는 연속함수인 거 맞고요. fx가 지금 끊어질 것처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조건상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요. 그래놓고 이거를 그러니까 그림도 그릴 수 없고 식도 제대로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연속이라는 정보 때문에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이런 멘트를 통해 가지고 단순히 문제를 풀고 대신 여기서 하나가 더 첨가된 게 기억, 니은, 디귿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미정리가 발동을 한다는 거 그것만 조금만 더 유념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유형 6번은 가우스가 나와서 조금 쫄 겁니다. 근데 이게 학교 시험에서는 자주 등장한데요. 수능에서 요새 지금 최근에 안 등장하고 있기는 맞거든요. 근데 어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요새 그 모평이라든지 형태를 보면요. 조금 쉽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문이과 통합이다 보니까 아마 문과생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나오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겠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수능이 좀 쉬워져요. 결국에 나중에 지금 이제 올해 예상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냐면요. 지금 2021년도긴 하지만 이제 수능은 2022학년도 거를 보게 되잖아요.
아마 한 개 틀려야 1등급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과생들을 위해서 조금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가우스도 조금씩 나오거나 그럴 것 같은데, 자 어찌되었든 한번 보십시다. 쫄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가우스도. 자, 함수 fx가 있는데 저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있답니다. 대충의 그림만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면, 잠깐만요. fx 정보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2,4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만 표시하십시다. 자, 이 상태고요. gx가 지금 x가 2가 아니었었을 때는 fx에다가 가우스를 씌워놨고, x가 2가 됐었을 때는 뭔지 모르겠는데 k 값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gx가 2에서 연속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연속이라는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g2 값을 찾아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극한값, 2에서에 대한 극한값을 찾아 놓으셔야 되겠고, 얘네들은 같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 해당되는 함수값은 이미 다 나왔네요. g2 값은 여기 표현되어 있잖아요, k라고. 그래서 그냥 k라고 쓰면 되겠고, 저 이제 극한값이 문제인 건데, 리미트 x가 2를 향해서 갔을 때 마이너스 쪽과 플러스 쪽을 다 확인해 볼게요. 일단 마이너스부터 먼저 써보자면, gx식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요 모양을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봐봐요. x가 2를 향해서 가는데 음수 쪽에서 온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와요. 그러면 y 값이 누가 되려고 하죠? 4가 되려고 해요. 근데 잘 봐. 요 값이 4가 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4보다 조금 큰지 작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우스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가우스, 이게 이제 지우겠지만 여기가 4.1, 다시 말해서 4보다 조금 큰 숫자, 이게 지금 뭐의 대표 숫자냐면, 다시 한번 좀 지워보자면, 지금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이 모양 꼴을 하고 있으면 얘는 얼마예요? 4예요. 왜? 4보다 조금 크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쪽에서 오면 4보다 조금 작은 숫자죠. 얼마가 됩니까? 3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숫자는요, 4보다 조금 크니까 뭐 4.1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는 4보다 좀 작으니까 3.9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자, 그러면 너는 가우스 정수가 4가 나오고 있지만 너는 가우스 정수가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거 4로 오는 건 알겠어요. y값이 4로 오는 건, 이렇게 오는 건 알겠는데, 지금 어디 쪽에서 오고 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4를 기점으로 해서는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다? 이 값은 현재 지금 4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잠깐만요. 좀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간도 확인해 봅시다. 리미트 x가 2를 향해서 갔었을 때 플러스 쪽에서 오는. 근데 얘도 공교롭게도 똑같네요. 이거는 이쪽에서 오는 거니까 y의 값은 4를 향해서 오는 건 맞는데 플러스 쪽에서 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4예요. 따라서 k 값은 뭐가 되면 된다? 4가 되면 됩니다. 정답 이거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우스 그림을 그릴 때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가우스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듣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좀 봅시다. 우리 이제 가우스 정수라고 하는 게 가우스 정수 3.7, 이거 얼마예요? 위에 나와 있긴 한데,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래. 뭐뭐보다 크지 않대. 여러분들이 이 크다의 부정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부정이 뭐예요? 반대하고 부정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좀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고, 부정의 의미가 뭐냐면 그것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크다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다가 아니니까 작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뭐도 있냐면 같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우스 정수 3.7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을 찾는데 그 중에 최대 정수인 거. 그러니까 3.7에 대해서 작거나 같은 것 중에 최대 정수인 게 3이겠죠. 문제는 이제 이게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이것이 헷갈리겠죠.
가우스 정수 3이었을 때 너 3이냐 2냐 이게 졸라게 헷갈릴 건데 헷갈릴 게 없습니다. 작다 같다가 다 되는 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도 된다 같다도 된다고. 이게 당연히 3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예, 2가 아니라 3이 맞아요. 3이 됐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우리가 가우스 정수 마이너스 3.7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데 이걸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것도 틀려요. 이게 왜 틀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애들은 얘 때문에 그러는데 이 소수점만 뗀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잘 봐요. 마이너스 3.7이면 대충 여기 어디쯤일 거예요. 마이너스 3하고 4 사이에 대충 여기 어디쯤일 겁니다. 그러면 크지 않다니까 작거나 같다는 말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범위 안 넘어가는 거 작거나 같은 건 여기에요. 이 중에서 제일 큰 정수는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3 따위가 아니라. 말 이해됐습니까? 예, 그거예요. 그랬었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산출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우스 정수 x가 예를 들어 3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지금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가우스 정수 x가 3이라는 가정하에서 x의 범위는 3부터 시작을 해요. 왜? 아까 제가 뭐라 했었습니까? 가우스 정수에 3이 3이라고 있거든. 그러니까 3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3.99999까지 다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구? 4 직전 숫자까지는 다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문자로 표현을 하면 가우스 정수 x가 n이라는 전제하에서 n은 정수입니다. x의 범위는 n부터 시작해서 n 플러스 1까지인데 n은 포함, n 플러스 1은 불포함. 이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전반적인 가우스 설명은 이게 답니다. 자, 이제 저 그림 그리러 갈 건데 그런데 이 fx식을 잘 보시면요. 가우스도 가우스인데 루트도 루트인데 x가 제곱되어 있는 상태에서 빼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식이 약간 좀 역전되는 형태가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예, 그게 보이면 이제 직관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일일이 집어넣어서 찾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좀 직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일단 뭐가 이제 직관으로 첫 번째로 볼 수 있냐면 x가 제곱돼 있어. 그게 아무리 무슨 난리를 치더라도 얘가 0보다는 커요. 물론 0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루트함 값은 일단 양수가 되긴 될 건데 너무 커져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숫자가 그러니까 x의 제곱이 너무 커져 버리면 10 때문에 10을 오버해 버리면 오히려 루트하는 음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음수가 나오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x가 아무리 커도 보니까 루트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작아져도 루트 0밖에 안 나와요. 됐어요? 거기다 가우스 정수 씌워봐야 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 정수 이 fx가 처음에 나올 숫자가 0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다고 이 상황상 문제 조건상.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fx가 0이 되는 데부터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게 언제 0이 되냐면 잘 봐요. 이 녀석 값이 자 아까 이게 우리가 이제 쓰고 지울 건데 그냥 가우스 정수 x가 0이라고 가정하면 x의 범위는 아까 어서부터 어디다 0에서 1까지라고 했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내용물, 요 안에 내용물을 그냥 그대로 쓰시고 이 값이 0이라는 전제하에서는 범위가 0부터 1까지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계속해서 이제 x의 범위를 찾으러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루트를 제끼기 위해서 제곱을 먼저 해볼까요? 제곱을 해봅시다. 그러면 루트는 벗겨지고요. 이렇게 여기서 일단 또 10을 까야 돼요. 이게 여러 개 할 필요는 없어요. 하다 보면 패턴이 보일 거예요. 자, 일단은 10을 먼저 제거를 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상태에서 또 뭐를 해야 되냐? 마이너스를 먹여야 돼요. 그래야 위치 바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왜 부가 좀 차이가 많이 나지? 10 뺐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9죠? 예.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 차이가 봐봐요. 여기 차이가 이게 직관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차이가 0에서 1밖에 양수 차이인데 이게 왜 아까 내가 플러스로 했었으면 이상하잖아요. 숫자 범위 차이가. 그래서 인식했던 거예요. 오케이. 예. 자 어찌되었든 이제 계속해서 가보자면 마이너스를 먹여버리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요. x의 범위가 여러분들이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루트 9부터 시작을 해서 루트 10까지라고 말하면 안 돼. 이게 왜 이러냐면 음수도 있잖아요. x가 양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음수도 있어. 지금 x가 제곱되어 있는 형태로 9에서 14인 거예요. 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 음수 영역도 표시해놔야 된다고. 마이너스 루트 10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루트 9까지. 물론 3인 건 압니다. 저도 3이라는 숫자는 아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9라고 표현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인 건 대충 눈치를 여러분들이 채셨을 거니까 이제 요게 0인 범위가 요 범위인 거 알았어. 그러면 두 번째로 fx가 1이 되는 요거의 x 범위가 뭔지 여러분들이 직관으로 빨리 찾아야 돼. 안 그러면 이거 4개 다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10 들어가 이제 맨 작은 숫자가 0 들어갈 거면 루트 여기가 0 들어가면 x에 0 들어가면 루트 10이란 말이에요. 그럼 루트 10이면 가우스 씌워놓으면 3이란 말이야. 0, 1, 2, 3이야. 총 4개 4개. 이거 언제 다 그리고 있을래? 범위 찾아가지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직관으로 빨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뒤져보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면 자 봐봐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지금 우리가 여기가 1 되는 거 요거에 1 되는 거 그러면 x의 범위가 잘 봐요. 다 할 수는 없고 한 개만 더 해볼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봐요. 여기 안에 내용물을 빨리 직관으로 빼볼게. 요거 여기에 뭐부터 뭐까지겠니? 1부터 4까지란 말이야. 물론 1은 들어가고 4는 안 들어가고 너는 포함 너는 불포함 단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그러면 x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제 빨리빨리 좀 합시다. 예. 천천히 할까요? 빨리빨리 할까요?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혹시나 또 헷갈린다고 나중에 또 물어볼 것 같으니까.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위처럼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곱합니다. 그 다음에 10도 뺍니다. 힘들죠? 네. 그래서 제가 직관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음수를 먹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를 매기게 되면 루트 6부터 루트 9까지. 그럼 요 앞에 거는 마이너스 루트 9부터 마이너스 루트 6까지. 요렇게 나와요. 한참 문제 풀어야 돼. 이렇게 할 거면. 엄청 오래 걸려. 됐어요. 한두 개 아니라고. 이거 언제 찾으려고. 됐니? 자, 그러면 봐봐. 이거 이제 직관으로 바로바로 보자면 fx가2가 되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냔 말이야. 어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겠죠. 잘 봐요. 이 녀석이라는 거는 요렇게 쓰일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x제곱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1부터 이렇게 6까지다. 이렇게 바로 보이죠. 됐어요? 네. 그럼 이렇게 보이면 x의 범위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다? 네. 1부터 루트 6까지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또 발동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F3 값이면 이제 나머지 전부 다일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전부 다일 거니까 여기가 루트 10 빼기 x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3부터 4 사이의 숫자. 근데 이제 4라고 하지 마시고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10과 플러스 루트 10이기 때문에 저기까지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라고 쓰지 마시고 여기 루트 10까지 이렇게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공간이 있으려나? 그래서 x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나올 것 같냐면 저기는 양수 쪽에서 먼저 이제 훑어보자면요. 0부터 1까지인데 여기는 양쪽 다 포함일 것 같고요.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음수 쪽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예요. 그래서 결국에 얘는 형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네요. 여기는 그래서 결국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거일 때 이 범위를 갖고 있고 이거일 때 이 범위를 갖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표시할 때가 조금 애매해져서 이제 어디다 이제 표시하시면 될 것 같냐면 잘 봐요. 이 범위 내에서는 얘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요 범위 내에서는 얘 표시하시면 되겠고
이 범위 내에서는 얘 표시하시면 되겠고, 다시 요 범위 내, 아니 여기 밑에 거, 요 범위 내에서는 요거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를 이제 대충 위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이라도. 자, 이거 문제 지워버릴게요. 삭제하고 대충이라도 이제 그려본다면, 보통 이제 가우스 정수는요 계단 모양이 많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맨 하단에 있는 요거부터 먼저 그리자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내에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내에서는 지금 누구 그려달라? 3 그려달라. 네. 지금 양쪽 다 포함이죠? 양쪽 다 포함시켜가지고 3 그려달라.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거, fx가 2가 되는 걸 찾아보자면 1부터 루트 6까지 한 이쯤 어딜 거예요. 여기 사이 내에서는 2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내려옵니다. 요렇게. 근데 이게 대칭이에요. 요렇게. 이해되셨습니까? 범위를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6일 것이고, 그 다음 거 이제 여기를 보시면, 여기 1인데를 찾아보시면 루트 6에서 루트 9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루트 9까지, 여기가 루트 9, 3에 해당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1이 되겠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좌우 대칭이니까 이것도 그려야 되겠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왜 그러냐면 검정색이랑 겹칠 것 같으니까 안 보일 것 같아요. 자, 이제 fx가 0이 되는 구간이 어디 범위냐면 이 범위에서 그래요. 그래서 양수 쪽에서만 보자면 요렇게 해서 요 범위, 그 다음에 대칭성으로 이렇게 해서 요 범위. 그래서 이제 여기 끊기는 데가 지금 몇 군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불연속은 6개입니다. 6개인데 여러분들이 요 그림 그리는 게 쉬운 게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식으로 다 쓰지 마시고요. 직관으로 보란 말이야. 아까 직관이 어디 있었어? 이거 문제 이거 다 보고 있을래. 이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오케이, 요 파란색 라인 요거를 찾아 놓으시면 좀 좋겠습니다. 직관으로 보세요. 이거 일일이 이렇게 서술형처럼 다 쓰다가는 난리 납니다. 자, 이제 81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거를 헷갈려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뭘 노리고 있는지를 몰라버리면 이 문제는 한참 헤맬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그래프로 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되게 쉬운 그래프라서 그래요. 자, 우리 fx식을 좀 잘 봐봅시다. 지금 fx식 같은 경우에는, 이 분자 같은 경우에는 x 빼기 1, x 플러스 1로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분모는 이제 x 빼기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좀 이쁘지 않네. 다시 쓸게요. 이런 식으로. 근다고 해서요, 우리가 x 빼기를 함부로 이렇게 약분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약분하면 안 되냐면 이게 0이 아니란 전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x 빼기 1이 0이어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의 제곱은 5x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x는 5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0이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문자는 함부로 약분하는 게 아니야. 이거 막 약분하면 안 된다고 이래놓고 x는 5라고 이래버리면 안 돼. x는 0일 수도 있어. 0은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문자가 확실히 0이 아니라 전제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도 이렇게 약분하고 싶으면 x 빼기 1이 0이 아니라는 멘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지문 어디를 봐도요, 그런 말은 없어요. 여기 범위 봐보세요. 이 범위가 지금 보시면 어떻게 설정되어 버리냐면 x가 1이 들어가요. 그래서 fx가 지금 뭐가 정의가 안 되냐면 1이 지금 정의가 안 되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우리가 fx가 지금 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약분하고 싶으시면 x가 1이 안 된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럼 선생님 x가 1이면 어쩔 건데요?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fx가 x가 1에서 정의되지 않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거 빼놓고는 죄다 누구 그림이냐면 fx는 x 플러스 1로 나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fx 정보가
이거예요. x가 1에서 정의되지 않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요거라고. 이해됐죠? 예. 이 상황이고요. 우리 이제 gx 보러 가봅시다. 자, gx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우스 정수 x라고 딱 붙어 있는데 아까도 위에서 잠깐 언급은 해드렸지만 가우스 정수 x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쓰고 지울 건데 어차피 그림이 중요한 거라서 우리가 fx 이제 이게 가우스 정수 x가 만약에 0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가 x가 왜 안 지워지니? x가 요 범위 잠깐만요. x 가우스 정수 x가 0이 나오려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0에서 1이라고. 다시 가우스 정수 x가 1이면 1에서 2 범위가 나와야 된다고.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가우스 정수 x가 2면은 2부터 3이 나와야 된다고. 이걸 그림으로 대충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몇 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계단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봐봐요. 이 구간 내에서는 0부터 1 사이 내에서는 누구로 나온다고? 0부터 1에서는 0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 범위 1에서 2 사이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누구로 나오냐? 1로 나와요. 값이 이렇게 계단 모양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세 번째로 오면 2부터 3까지 2부터 3까지 범위 내에서는 누구로 나온다? 2로 나온다고. 이렇게. 제발 무슨 말인지 됐어요?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계단 모양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 그릴 수는 없고요. 이 정도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봐요. 자, 지금 이제 gx 그림은 그려놨으니까 fx 정보도 한번 그려볼까요? fx 정보는 잠깐만 이거 옮기지 말까? 여기다 그리는 게 낫겠다. 라인 맞춰서 잘 봐요. fx 정보는 이제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요. 대충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x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직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뭐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다 그려지면 안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x가 1에서 정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이면 대충 여기 어디쯤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된다고.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이게 fx 그래프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f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요 식이 지금 gx 그래프예요. 이해됐습니까? 지금 감 잡히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잘 봐요. fx가 연속인 점들의 집합. 그러면 자, 이걸 지금 빨간 점으로 표시를 해드리자면 fx가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했었으니까 연속인 점들은 이런 점들이 다 연속이에요. 싹 다 연속이죠. 그러니까 누구만 빠지고 1 빠지고 전부 다예요. 지금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gx 정보가 어떻게 나왔냐면 연속인 점들의 집합을 b라고 지금 표시했어요. 그러면 연속인 데가 어디냐면 잘 봐요. 지금 여기 연속인 데들이 여기 다 연속이다가 갑자기 여기서 불연속에다가 다시 연속 다시 여기서 다시 불연속 연속 무슨 말인지 되셨죠? 계속해서 이 계단 모양으로 올라가면서 이 사이에서는 다 연속인데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에서만 불연속이 끊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면 집합 A에서 집합 B 내용을 빼달래요. 그러니까 집합 A는 누구니? 이 빨간색 내용. 여기 빨간색 내용에서 요 밑에 B라는 이 그 범위에 대해서 다 빼버리래요. 그러면 지금 빨간색이 갖고 있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저기 지금 구간 보이시죠?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인데 지금 누구 빠지고 1 빠지고 전부 다예요. 이게 지금 A범위라고. 그 다음에 이제 B범위가 지금 뭐였냐면 거의 대부분 다 되는데 0에서 1까지가 연속이고 1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가 연속들이에요. 연속들인데 요 값들은 연속이지 않다고요.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그러면 A집합에서 B집합을 뺀다는 것은 요 범위 내에서 요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겠습니까? 자, 다시 한 번만. 아까 뭘 뺀다 그랬니? 여기 연속한 거에서 여기 연속한 걸 빼겠다고. 그러면 다시 A 죄다 연속이라니까 얘만 1만 없어. 1만 없고 나머진 다 있다고.
근데 B의 지금 범위가 어떻게 됐니? 불연속인데 갖고 어디였어? 여기가 지금 불연속이었다고. 0, 1, 2, 3이 불연속이었다고. 그러면 연속인데 여기 라인들. 자, 여기 라인들이 다 연속이라고. 그러면 이것들이 다 빠져나가. 이거 빠지고 얘 빠지고 이거 빠지고 이쪽 범위 다 빠진다고. 그럼 남는 게 뭐가 남냐고. 얘네들이 남아. 얘네들이.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의 정수 라인이 다 남게 되죠. 제 말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정수 라인이 다 남게 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가 남는데 그 중에서 여기 1은 빠져야 된다고. 왜? 아까 여기서 1을 빼라고 했었어. 여기가 아까 1이었잖아. 여기 fx가 1에서 정리가 안 됐거든. 그러니까 얘는 fx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이 처음부터 들어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실수할 여지는 조금 있는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네, A 차집합 B에서 걸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집합 A 덩어리 내에서 B의 형태를 다 빼내세요. 이거 제외하고 오로지 A인 것만 찾아 놓으세요 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남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 영상 한번 리플레이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인데 1은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답니다.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넘버 개수죠. 그래서 5개, 3개니까 총 8개가 되겠습니다.